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차기 전당대회 당권 경쟁이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대표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이요. 본인이 수박이라는 공격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근거 없이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정청래는 왕수박이다. 예를 들면 이런 이제 공격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정청래가 왕수박이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그게 정화가 지금 돼가고 있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후에도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생길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국회의원이 돼서 그런 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박찬대 의원. 네, 그렇습니다. 너무 친하고 그래서 뭐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성신 부회장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수박이라는 용어는 비명계를 폄하해서 부르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청래 의원에게 그런 식으로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부 지지층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비명계를 지칭하기보다는 본인들과 의견이 다르면 이제 바로 수박이 되는 겁니다. 의견이 다르면. 그렇죠. 본인들과 의견이 다르면 수박이 되고 그 수박을 당 밖으로 쫓아내고 그런 다음에 또 그러면 의견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이슈가 나왔을 때 또 의견이 갈릴 수 있잖아요. 그럼 또 본인들과 다수와 의견이 다른 소수를 또 수박으로 몰고 이런 식의 문화는 매우 건전하지 못하죠. 매우 저는 퇴출되어야 되는 나쁜 정치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커뮤니티 이런 데 지지층이 모여 있는 안에서도 아니 정청래 의원까지 수박으로 몰고 먹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정청래 의원의 표현에 의하면 정화되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지층 사이에서 자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도 지금 적극적으로 박찬대 의원이 만약에 출마 선언해서 나와서 당대표 돼도 상관없다. 저는 후보자들이 이런 걸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지금 출마 선언 안 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입장을 내기 어렵겠습니다만 만약에 출마해서 레이스에 뛰어들게 된다면은 이런 뭐 혹시나 지지층 어쩔 수 없죠. 본인이 더 좋아하는 정치인을 지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상대 나랑 다른 지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나 혐오나 이런 쪽으로 이어졌을 때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런 얘기할 때 보통 강성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은 그 정치인에게도 뭐라고 하거든요. 우리 뭐라고 하지 말라.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정치인들이 자신이 욕먹을 각오까지 하면서 자신의 지지층이 조금 떨어져 나갈 각오까지 하면서 그런 그 지지층에게 계속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용기 있는 정치인이 이런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 아까 말한 그 박찬대가 돼도 상관없다라는 저런 용기 있는 발언.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도 만약에 레이스에 뛰어들면 저런 식의 발언을 계속 해주는 게 우리의 민주당의 안 좋은 문화거든요. 안 좋은 문화를 바꿔가는 그런 용기 있는 정치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과 생각이 다르면은 일단 그렇게 부른다. 그렇게 좀 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송영은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지금 박찬대 의원은 출마 선언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견이 저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출마 선언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유력한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죠. 그리고 당선 가능성도 제가 밖에서 보기에는 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권리당원, 책임당원 이렇게 전당대회 투표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맥락을 잘 기억하는 편입니다. 작년 4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 대표 시절에 민주당 당원존에서 박찬대 의원을 옆에 앉혀놓고 유튜브를 찍었잖아요. 그러면서 주인을 잘 모시는 사람이라고 박찬대 의원을 소개하고 그 뒤에 원내대표 레이스가 쭉 정리된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경쟁자들이 드랍을 했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박찬대 의원에게 이른바 명심이 실려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런 부분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도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돼도 상관없다라고 메시지 관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결국엔 이른바 명심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되면은 결코 건강한 당정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건 국민의힘도 겪어본 것이기 때문에 뭐 일종의 자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긴 한데 지금 벌써 연판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판장이 도는 전당대회는 궁극적으로 성공한 전당대회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민주당에서도 타산지적으로 여겨서 정말로 건강한 당정관계가 되어야지 수직적, 종속적 당정관계가 되는 전당대회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방송이 김어준 씨 이름도 나오던데 왜 김어준 씨와 정청래 의원을 묻고 이재명 대통령과 박찬대 의원을 묶는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뭐
편을 나누는 것 같은데 저는 예. 그런 것도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정청래 의원이 아무래도 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많이 나갔었고 근데 박찬대 의원도 그 프로그램에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의원을 좀 김어준 씨의 그 유튜브에서 띄워주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이고 예.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원내대표를 영입했고 그러면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비상계엄을 돌파하고 조기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갔던 그 호흡을 맞췄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는 이거 봐라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건 박찬대 원내대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원내대표의 역할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걸 했습니다만 법사위원장은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할 역할이 있었고 각자가 해온 역할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공이 더 크다라고 저는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누가 더 가깝냐, 누가 더 친하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당을 이끌어갈 것인가의 비전 싸움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예. 잘 안 되겠죠. 어렵겠죠. 아무래도 지지층 분들은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선호하는 정치인을 좀 더 응원하는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정치인들 만약에 여전히 지금 박찬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마 선언 안 하셨기 때문에 출마 선언 하신 다음에는 서로가 아마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보다는 당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시지 않을까 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으신 대로 아직 후보가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조금 과열 양상을 보이는 듯한 모습도 있어서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노정면 의원인데 제3자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민하고 저는 하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님하고 또 정청래 의원님이 굉장히 가까운 분이세요. 정치적인 지향점도 비슷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동안 지난 내란 정국에서 했던 역할도 그렇죠. 두 분 다 굉장히 막중한 역할을 잘 수행하셨고 예. 그런 점에서 지지층이 겹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 함께 출마를 하시면 다른 분도 지지를 나누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사람의 지지층이 당연히 겹치겠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일 텐데 일단은 지금 차기 당대표가 1년 보궐선거로 치러지니까 1년 임기가 1년이죠. 네네. 근데 왜 이렇게 좀 과열이 지금 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이번 임기는 1년입니다만 예. 지금 임기 막판 이제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다면 그 당대표는 차기 전당대회에 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역시 연임을 했기 때문에 연임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낯섦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지지층에서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첫 번째 그 1년 그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임기 1년을 발을 맞춰서 호흡을 잘 맞춰서 이끌고 지방선거 임기 막판에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대표다. 예. 그러면 사실상 2년을 재신임 성격으로 그러면 3년까지 해서 그 다음 이 3년 뒤에 있는 총선까지도 이제 공천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짜리로 볼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건 3년짜리 당대표일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과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송영훈 대변인께서 아까 여당일 때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얘기를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도 당대표를 두고도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다르다고 보세요?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는 본인이 그 염두에 두고 있는 이른바 명심이 가 있는 후보가 민주당에서 당대표 선택이 되고 예. 그 당대표와 어떻게 보면은 트러블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즉, 예. 이게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는 오히려 약한 대통령일 때가 겉으로 갈등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약한 대통령. 그렇죠. 강한 대통령일 때는 여당과의 조율 과정이 다 물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수면 위로 잡음이 잘 올라오지 않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에 냉정하게 말해서 지지율이 높았던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수면 위로 올라왔던 측면이 있고 약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앞으로 본인이 하기에 달렸어요. 즉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다면은 여당과의 갈등 관계가 국민들께 드러나는 일은 크게 없을 것이고 그런데 결국에는 국정 운영을 잘 하지 못해서 지지율이 하강했을 때 그럴 때 민주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진정한 시험대는 아마 그 시점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